장사의 6화 원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화 원칙의 순서는 이렇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지만 장사의 6화 원칙은 순서가 다르다.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와 왜의 순서다. 언제가 가장 늦게 나오는 이유는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즉 내공을 쌓은 후에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가 두 번째로 올라온 이유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사 철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누가? 내가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시킬 것인가? 내가 한다면 나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기계가 함께 할 것인가? 이제 기계도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사람 또는 기계를 생각해야 한다. 2. 왜? 왜를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한다. 장사를 왜 하는가? 당연히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한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면 진짜 돈이 벌리지 않는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다.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타인과 국가와 지구를 위해서 가치를 만들면 돈은 저절로 벌린다. 왜 장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로 답하라.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답을 만들기 시작하라. 그리고 창업 전에 반드시 나는 이런 가치를 세상에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슴에 품어라. 예를 들면 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굶지 않게 만들겠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비싼 음식을 만들어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외화도 벌어들이겠다 와 같이 말이다. 3. 무엇을? 가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무엇으로 가치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라.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왜가 결정되면 다양한 무기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무엇을 먼저 결정하면 한 가지 아이템에 갇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십상이다. 요식업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결정하고 왜는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왜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선 안 된다. 반드시 무엇을 전에 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신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 비전 없이 달려가는 기업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무엇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흑당 밀크티나 마라탕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무엇을 선택하면 안 된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핵가족을 키워드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한가? 10년 후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도 내가 파는 무엇을은 잘 팔릴 것인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가? 점점 온난화되는 기후에 내 무엇을은 잘 맞는가?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4. 어떻게 팔 것인가는 결국 시스템이다. 맥도날드 같은 자동화 시스템, 백반집 같은 장인 정신과 수제 제작, 매장 또는 배달, 또는 둘 다, 밀키트, 무인 시스템,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인터넷 쇼핑몰,
SNS, 방문 판매 등등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떻게를 생각하라. 새로운 어떻게를 만들어낸다면 대박이다. 미래의 사회를 그려보자. 디지털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양자 컴퓨터, 비대면, 재택근무, 안전에 대한 갈망 같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나만의 어떻게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시스템이고 플랫폼이다. 우린 모두 하나 이상의 플랫폼을 가져야 한다. 역으로 원시적인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농업, 어업 같은 것들 말이다. 맥도날드가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을 소리 높여 외쳐도 농업과 어업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다. 요식업으로 가치를 만들려면 농업과 어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난 수산시장에 자주 간다. 최근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다. 그것도 새벽 3시에. 하루 30분만 돌아보면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무엇들을 얻게 된다. 오, 어디서? 요즘 또 다른 세상이 하나 더 생겼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 공간이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로 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반드시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세상의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진다.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뒤처진다. 여기서 뒤처지면 돈에서도 뒤처진다.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마라. 책을 읽으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 강의를 보고 들어라. 그래도 모르겠으면 학원에 가라. 6. 언제? 언제가 6번째인 이유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늘이다.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시작하고 늘 생각하라. 절대 미루지 마라. 부탁한다. 미루지만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선택에 스스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내공을 쌓자. 틀려도 예측은 필요하다. 난 1997년 MBC에 입사했다. 2000년에는 방송국에 다니면서 옥션에 지원해 마케팅팀 대리로 합격했다. 내가 옥션에 근무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프로게이머와 경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적이 있다. 그때 신문에 무형의 물건마저 파는 옥션이라는 기사가 났었다. 당시 이금용 회장님이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마케팅팀으로 달려와 고대리 어디 있어 고대리 하며 나를 찾으셨다. 그러고는 나를 껴안으며 말씀하셨다. 고대리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때 만들어진 시장은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본격화되어 실제 세상보다 가상의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NFT.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현실에서 체감해 본 적은? 난 메타버스와 NFT를 책으로 배웠다.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것이다. 또 하나의 시장이 열렸다. 아니, 또 하나의 세계가 열렸다. 당장 준비해야 한다. 난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사람도 괜찮다.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단 당신이 빠르지 않은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안 하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메타버스와 NFT를 모르면 또 하나의 세상으로 입장조차 할 수 없다.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은 돈이 오가는 그 세상에서 단 1원도 내 통장으로 가져올 수 없다. 먼저 자리 잡는 사람만이 어마어마한 부를 선점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될까? 요식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커피 시장을 내가 예측해 본다면 이렇다. 2018년 3월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등 90개 커피 회사를 상대로 발암물질 경고 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커피 원두를 볶을 때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을 섭씨 12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이다. 스타벅스 커피는 강배전, 커피 볶는 시간을 늘려서 쓴맛과 달콤한 맛은 드러나고 신맛은 줄인 것. 강배전 커피다. 그 어떤 커피보다 검고 쓰다. 커피도 콩인데 이렇게 검게 태우면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커피라고 알려지면 소비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실까? 아니다. 약배전 커피가 있기 때문이다. 약배전 커피는 원두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약하게 볶은 커피다. 난 앞으로 약배전 커피가 대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발암물질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검고 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스타벅스도 아마 반드시 약배전 커피를 준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과 틀린 미래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면 남들보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 역시 책의 힘이다. 나 같은 개그맨이 책을 안 읽었으면 커피 시장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으며 강배전, 약배전, 아크릴 아마이드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예측해보라.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다. 그러나 계속 예측하다 보면 맞아떨어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공이 생겼을 때 그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단순한 것이 강하다. 애플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심플함이다. 언어, 나이대, 경험치가 달라도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단순함. 단순하다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복잡하면 고민하게 된다.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좋다. 애플의 심플함은 장사에도 적용된다. 가령 메뉴를 생각해보자. 식당은 메뉴를 줄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 메뉴만 팔 수 있다면 평생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보통 주 메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부 메뉴를 추가한다. 맛이 부족한 주 메뉴를 보충하려고 부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에 성공하려면 주 메뉴만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메뉴가 늘어날수록 복잡해진다. 재료도 사람도 일도 복잡해진다. 복잡하다는 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10가지 메뉴로 10억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한 가지 메뉴로 5억 매출을 올리는 편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한 가지 메뉴라면
시스템도 단순해진다. 시스템이 단순해야 확장할 수 있다. 복잡하면 확장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아니, 복잡하면 시스템이 아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삼겹살을 파는 집에서 된장찌개도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님들이 된장찌개도 없냐며 화내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두렵다. 거기에 커피 자판기가 없으면 왠지 손님이 안 올 것 같다. 낙지볶음을 팔려면 돈가스도 같이 팔아야 될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손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매운 낙지볶음 대신 돈가스를 찾을 것 같다. 모든 손님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해진다. 복잡함은 결국 비용이다. 남는 게 없다. 결국 문을 닫게 된다. 복잡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지금 11가지 메뉴를 팔고 있는데 5가지로 줄이려 한다. 지금은 국밥과 돈가스를 같이 팔고 있지만 메밀국수 이외의 메뉴들은 없애려 한다. 어쩌면 당장은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메밀국수 전문점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새겨지면 더욱 오래 장수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현재 내 가게는 1년에 1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만약 메뉴를 줄이면 처음엔 매출이 10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순수익은 12억 원의 매출을 올릴 때보다 많을 것이다. 메뉴가 단순화되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원재료를 구매할 때도 단일 품목을 대량 구매하면 비용이 줄어든다. 가게에 오는 손님이 줄어 가게가 덜 붐비게 되니 서비스도 좋아진다. 한 가지 메뉴에 정성을 쏟으니 시간이 지나면 손님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길게 보면 메뉴를 줄이고 집중하는 게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인건비도 중요하다. 이제 인건비 싸움이다. 그러니 혼자 하면 된다.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음식을 팔면 된다. 인원을 늘리기는 쉽다. 메뉴를 늘리기도 쉽다. 줄이는 게 어렵다. 늘리는 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저절로 늘어난다. 어떻게든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많은 인원이 많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것보다 혼자 한 가지 메뉴를 파는 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혼자 할 수 없다면 메뉴를 줄여라. 두려워 마라.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하기 힘들 정도로 손님이 온다면 즐거워하라.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쓰면 된다. 그래도 힘들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면 더 즐거워하라. 그때는 정직원을 1명 고용하면 된다. 처음엔 무조건 혼자 시작하라. 그래야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배움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